자, 지난번에 필모라 마스터 클래스 1편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오늘의 영상은 진정한 후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 2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화된 기능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무엇보다 필모라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능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자,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필모라를 제가 열어볼 거고 저는 당연히 새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13.2.6으로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걸맞게 새로운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미디어를 좀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제가 불러왔는데 참고로 이런 영상들 있잖아요. 로고로 촬영을 한 듯한 이런 영상, 아이폰 15 프로로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웬만한 고가의 DSLR 못지않는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기능은 크롭을 활용한 기능입니다. 우리가 보통 1인 크리에이터는 이렇게 원캠을 사용을 하잖아요. 지금도 카메라 한 대만이 저를 찍고 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여러 대의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디서 줄 수 있냐면 바로 크롭 효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보다 저의 메인 카메라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최근에 촬영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재생을 해보면은 영상 촬영법이 어렵게 설명할 이유가 사라진 이유는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그냥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이 영상이요, 시종일관 동일한 화각이에요. 네, 미리 보기를 뭐 이렇게 여기저기 다 끌어와도 카메라의 화각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촬영법이 어렵게 설명할 이유가 사라진 이유는 에서 저는 영상을 좀 잘라 볼게요. 그리고 다음 대사에서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그냥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스마트폰에서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을 제가 일단 잘랐어요. 그리고 이 자른 부분을 말 그대로 확대를 해주면 됩니다. 구조상으로는 영상의 배율을 확대를 하는 거지만 그냥 우리는 이거를 크롭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비디오 기본 배율이라고 있죠. X, Y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이렇게 배율에 맞게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얘를 이렇게 130 정도로 일단 배율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하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어렵게 설명할 이유가 사라진 이유는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발전 저는 분명 한 대 카메라로 촬영을 하지만 뭔가 저를 좀 더 당기는 듯한 렌즈를 쓴 카메라를 추가로 옆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는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서 그냥 주머니에서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실제로 영상이라는 거를 볼 때 이 동일한 화각의 영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면은 뭔가 영상에 흥미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것들이 그런 게 좀 더 심하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유튜브는 우리가 재생을 하는 것 자체에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만 영상이 지루하다 싶으면은 바로 뒤로 가기를 눌러버리면은 그 다음 영상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청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화각을 다양하게 이펙트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린 것도 그 예시 중에 하나인 거죠. 는 스마트폰의 비약적인 자, 그리고 한 번 더 화면을 당겨 볼 건데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있습니다. 촬영을 하면은 영상 촬영이 자, 일단 내가 확대를 할 부위를 미리 앞 뒤를 이렇게 잘라 놓을게요. 영상 촬영이 끝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런 시대가 됐죠. 에서 또 끊어주고. 자, 그러면은 정확히 이 구간만 저는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확대를 해주면 돼요. 배율을 쭉 확대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양옆으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여도 화면이 잘리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미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만약에 그냥 100% 기본 배율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위치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화면이 잘리잖아요. 왜냐? 배율이 1대1 배율이니까. 근데 얘를 확대를 하면 확대를 한 만큼 옆을 더 갈 수가 있는 거죠. 배율을 확대를 하고 위치를 이동시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쭉 확대를 해볼게요. 좀 많이 확대를 해볼게요. 이 정도로 확대를 하고 X, Y축을 이제 건드려 줍니다. 얘를 살짝 내려주고 X의 위치를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가줄게요. 내가 정 가운데 위치를 해 있지만 나는 얘를 확대하고 화면을 이동시킴으로써 뭔가 내가 우측이나 좌측에 위치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재생을 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하면은 영상 촬영이 끝나는 그런 시대가 됐죠. 하지만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자막을 넣어주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타이틀에 들어가서 그냥 기본 자막, 네, 기본 제목이라고 하는 얘를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고 영상이 확대가 되는 그 부분만 자막이 이렇게 보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자막을 써주겠습니다. 영상 촬영이 끝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영상 촬영이 끝나는 시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폰트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줄게요. 지금 80으로 되어 있는데 한 50 정도, 네, 이렇게 주고 이 자막을 어디에 위치시키냐면은, 네, 여기 위치가 있죠. X, Y가 있는데 얘를 옆으로 이렇게 위치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폰트를 조금 바꿔볼까요? 조금 더 볼드체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 45 정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자, 제가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자막이 이렇게 왼쪽에 위치하면은 피사체와 자막의 배치가 이 양측 대각선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영상을 편집한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느낌이겠죠. 하면은 영상 촬영이 끝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렇게 하면은 영상 촬영이 끝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저는 분명 한 대의 카메라로 지속적으로 촬영을 하고 있지만 멀티캠으로 촬영을 하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크롭 효과는 다른 효과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이 예시 영상은 제가 과감하게 전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영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자, 얘를 하나를 이렇게 불러올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얘한테 어떤 효과를 줄 거냐면은 얘를 이렇게 당겨줍니다. 회전을 시켜줄 거예요. 어디까지 회전을 시키냐? 여기 이렇게 검색 렛터박스, 검색 오버레이 화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회전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영상이 지금 뭔가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쪽에 보면은 키프레임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영상 제일 첫 부분에 일단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배율도 역시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인디케이터 바, 이 빨간색 선을 인디케이터 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인디케이터 바를 한 중간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네, 이 정도로 이렇게 가져오고 다시 배율과 회전의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기본으로. 어떻게 바꾸냐? 기본으로 바꿔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0으로 바꾸고 배율도 기본 100%로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키프레임이 적용이 됐어요. 키프레임은 애니메이션 효과라고도 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정해진 값을 쭉 변화하면서 가는 겁니다. 영상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얘가 오른쪽으로 재생되면서 점점 제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키프레임 효과거든요. 재생을 하면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화각을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런 효과가 났죠. 자, 이 원리는 여기 지금 자세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쪽에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하나가 박혀 있고 여기에, 네, 이렇게 다이아몬드 표시가 또 하나가 박혀 있어요. 이쯤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지금 두 개가 박혀 있는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 이동을 하면서 얘가 쭉 애니메이션 효과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키프레임 효과입니다. 그리고 크롭 효과를 버무려서 같이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왼쪽에다가 제가 값을 배율을 200%를 설정을 해두고 오른쪽에다가 100%를 설정을 해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사이에 200에서 100으로 쫙 순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200에서 100 이게 아니라 200에서 뭐 199, 198, 197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면서 100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정말 다이나믹한, 그리고 뭔가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키프레임을 활용을 하면은 뭔가 오프닝이 시작되는 듯한 그런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영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보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불투명도라고 있습니다. 얘를 0으로 가져가면 영상이 아예 안 보이고 100으로 가져가면 원래 원본 영상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를 키프레임 효과를 주면 돼요. 자, 영상 시작 부분에 얘를 0으로 맞춰두고 키프레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한 중간쯤 와가지고 불투명도를 이렇게 100으로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영상이 이렇게 서서히 재생이 되겠죠. 자, 보실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 필모라에 새로 생긴 다양한 AI 기능들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필모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AI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필모라를 처음 실행하면 나타나는 메뉴들을 쭉 보면은 AI 관련된 메뉴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면요. 여기 보면은 지금 뭐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AI 텍스트 동영상 변환, AI 텍스트 기반 편집, 모음 구간 탐지, 이것도 인공지능 기능이죠. AI 스타일화, AI 카피라이팅, 그 다음에 자동으로 비트 맞추기, 자동 리프레임, 정말 다양한 인공지능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엄밀히 말을 하자면 머신러닝과 이 딥러닝 기술들이 이 필모라에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최대한 최근에 업데이트된 그리고 뭔가 새롭게 추가된 그런 인공지능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AI 코파일럿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이 코파일럿이 특히나 요즘 들어서 이 코파일럿이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MS, 다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MS에서도 그 MS 코파일럿이라는 인공지능이 따로 존재를 할 정도죠. 이 필모라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개인 인공지능 비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한테 어떤 이제 명령어를 내리면은 얘가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뭐 제가 간단하게 AI에 물어보기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제가 지금 50 크레딧이 있다고 하는데, 이 크레딧이 일정 부분 차감이 되면서 이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어떤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AI에 물어보기 자 눌러보면은,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뭐 아름다운 풍경 이미지 만드는 것을 도와주세요,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그대로 누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뭔가 길게 답변을 했어요. 마치 우리가 챗 GPT한테 질문을 하면은 이제 답변을 얻듯이 그런 식으로 얘가 답변을 해주는데, 뭐 필모라에는 이런 AI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답변을 정말 상세하게 얘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코파일럿한테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들의 밝기를 올리고 싶어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영상의 밝기를 증가시키는 기능으로 필모라의 오토 이넨스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향상 기능으로 영상의 밝기를 올릴 수 있다는 건데, 오른쪽에 보면은 자동 향상에 이렇게 불이 켜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요청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무음 구간을 탐지하고 싶어. 무음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대사와 대사 사이에 어떤 비는 구간을 좀 잘라서 없애고 싶다라고 할 때 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이거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뭐 이런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사일런스 디텍션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바로 여기 밑에 관련된 버튼이 뜨죠. 그럼 얘를 눌러주면요, 새로운 창이 떴어요. 제가 어떤 메뉴를 굳이 하나하나 찾을 필요가 없이 AI 코파일럿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것과 최대한 유사한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저한테 바로 알려주는 기능, 그게 바로 AI 코파일럿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파일럿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개인 비서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영상 편집에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점. 자, 말 나온 김에 지금 무음 구간을 좀 탐지를 해볼게요. 이 영상 전체의 길이는 뭐 5분이 넘어갈 정도의 꽤 긴 영상인데, 제가 앞부분만 살짝 잘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른 영상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조정을 좀 해볼 건데, 최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 이 정도 길이 이상 되는 것들을 잘라낸다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길면요 4초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대사가 없는 구간 중에서 4초 이상 공백이 나는 구간만 자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4초면은 뭐 거의 방송 사고 수준으로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오히려 영상을 이렇게 잘게 토막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해보면은 정말 빡세게 0.1초로 해볼게요. 그리고 적용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영상들이 잘려 나간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로 완료 및 변경을 누르면은 이 모음 구간은 싹 잘라진 채 대사와 대사끼리 이제 붙어가지고 타임라인에 놓이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완료 및 변경 누르면 그렇죠, 이렇게 되죠. 네, 실제로는 이만큼의 길이가 잘려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가 지금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타이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지우고, 자, 코파일럿을 통해서 다른 질문을 또 해볼게요. 자, 영화 같은 색을 얻으려면은 이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좋습니다라고 또 추천 메뉴가 떴어요. 자,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색상 조정 옵션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이제 옵션을
조정을 하면은 좀 더 영화 같은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럿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지금은 어느 정도 컬러가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항목들만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요, 제가 로고로 촬영을 하기는 했지만 컬러 커렉션 단계는 끝난 단계예요. 왜냐,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밝기와 어떤 색상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컬러 그레이딩만 해볼 겁니다. 일단 화이트 밸런스 옆에 자동이 있는데 얘를 자동으로 누르기 전에 온도를 한번 직접 맞춰 볼게요. 이거는 색 온도라고 하는 건데 왼쪽으로 갈수록 이미지가 이제 점점 차가워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미지가 점점 따뜻해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차갑게 하냐 아니면 따뜻하게 하냐. 얘가 흰색 커튼이기 때문에 별도로 만질 거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흰색이 좀 더 흰색답게 나오면은 이제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정을 해보자면은 네, 이 정도가 좋겠네요. 흰색이 가장 흰색답게 나왔어요. 조금 더 왼쪽으로 가기는 했죠, 원래 영상보다. 자, 그리고 색조는 왼쪽으로 가면은 녹색 기운이 돌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보라색 기운이 돕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저는 피부톤을 맞출 때 얘를 좀 쓰는 편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의 피부톤과 제가 입은 옷은 조금 더 살짝 붉은기가 돌게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화도는 저는 따로 건들지는 않을 거고, 채도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색이 얼마나 이제 원색에 가깝게 표현이 되냐, 이 기능이에요. 그래서 채도가 왼쪽으로 가면은 흑백이 됩니다. 반대로 얘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가면은 색이 이게 과도하게 이게 물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얘를 0으로 돌리고 얘를 적당하게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인물이 가운데에 보이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뭔가 혈색이 도는 듯한 그런 보정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냥 뭔가 이제 이 대한민국 사람들 얼굴 하얗게 보는 거 이제 좋아하는데, 채도마저 이렇게 내려버리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물 빠진 듯한 색감, 좀 뭔가 시체 같은 색감이 되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절대로 영화 같다고 표현을 하질 않고, 얼굴 피부톤이 이렇게까지 창백하게 색 보정을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얘를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의 혈색이 좀 잘 도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노출, 명도, 대비, 하이라이트, 섀도우, 이런 것들은 영상의 밝기, 기본적인 밝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보면은 노출은 말 그대로 어둡게 하냐 밝게 하냐, 뭐 더 이상 밝게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대비는 말 그대로 컨트라스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하면은 좀 영상에 좀 희뿌연감이 돌고, 얘를 완전히 오른쪽으로 하면은 우리가 뭔가 사진 찍은 듯한 그런 좀 강렬한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도 적당히 이렇게 올려주는 게 좋겠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기능들을 만져보면서 내 영상에는 이런 게 좀 어울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절대로 정답이라는 게 없거든요. 컬러 커렉션은 화면, 우리가 보는 화면, 렉 709 화면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는 이 일반적인 모니터에 컬러가 정상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교정하는 작업을 컬러 커렉션이라고 하는데, 컬러 그레이딩은 좀 약간 예술적인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라고 절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고, 그냥 어떤 예술가가, 아티스트가 나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 거야 라는 식으로 만들면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기본이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HSL, 그리고 곡선, 그리고 가장 오른쪽 메뉴에 컬러 휠이라고 있거든요. 네, 3개의 휠이 나옵니다. 음영, 중간 색조, 하이라이트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여기서 이 중간 색조를 가지고 좀 휠을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얘를 이제 돌리니까 여기에 있는 컬러도 같이 이제 변하는데, 물론 과도하게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추천을 드리진 않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얘가 아주 살짝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 정도로 아주 살짝.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상의 가장 밝은 부위를 이제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뒤에 커튼과 여기 액자, 뭐 프레임 같은, 아니면 뭐 소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영상에서 가장 밝은 부위이기 때문에 얘네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빨간색 쪽으로 얘를 살짝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얘를 적용을 하기 전까지는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얘를 적용을 하니까 조금 뭔가 활기가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만들어졌습니다. 전, 후, 전, 후.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번에 필모라가요 13.2.6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또 추가가 됐어요. 바로 인플루언서 킷이라고. 자, 그래서 여기를 지금 들어가면은 만들기 시작을 누르면요,
이렇게 뭔가 오프닝 샘플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샘플들을 내가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인트로를 이제 내 영상에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는 그냥 얘가 뭔가 좀 되게 감각적으로 보이는데 얘를 만들기 시작을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은 재생을 일단 해보면은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인트로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했으면은 이 텍스트들을 하나씩 또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는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스튜디오 필모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영어로 원더시어 이렇게 한번 써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대충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만들었으면은 얘를 끝내기를 눌러 가지고 그러면 자동으로 나의 영상의 맨 앞에 인트로로 이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은 하지만 영상미를 중요 괜찮긴 한데 다시 마우스 우클릭을 해가지고 편집을 좀 눌러볼게요. 왜냐면은 저는 영상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 흑인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캔디링 라마 닮은 그 흑인이 좀 있는데 얘를 제 영상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옆에 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가 예시로 들고 있는 이 영상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 영상은 디지털 카메라의 기초를 다루는 영상입니다. 사실 요즘은요, 하지만 영상미를 디지털 네,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플루언서 킷으로 이미 샘플이 만들어진 그런 오프닝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는 거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새로운 AI 기능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여기 AI 음악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AI 음악에 지금 New라는 버튼이 있죠. 네, 얘를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인 이 생성형 AI 기능인데 그래서 기존에 없던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 중에서도 배경음악입니다. 이제 음악을 좀 만들어 볼 건데 AI 음악 누르면은 이 창이 바로 뜹니다. 여기에서 무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음악의 어떤 음악의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슬픈 음악이 있고 경쾌한 음악이 있고 감성적인 음악으로 좀 해볼게요. 속도는 음악 재생 시간은 한 2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생성된 음악 수는 기본적으로 제가 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시작을 누르면은 지금 예상 소비량이 30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총 크레딧이 1875로 되어 있어요. 이 크레딧 중에서 30 크레딧이 소요가 되고 뭔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은 크레딧을 일단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인앱 결제라고 하잖아요. 어플 내에서 추가로 뭔가 결제를 하는 거. 인공지능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앱 결제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저는 시작을 한번 좀 눌러볼게요. 자, 지금 음악이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얘를 하나씩 한번 들어볼게요. 셋 다 감성적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들은 곡은 뭔가 좀 약간 일본 음악 같기도 하고 일본 OST 같은 느낌도 들고 얘는 왠지 이제 좀 날씨가 굉장히 좋은 그런 봄날의 화창한 날씨에 좀 밖으로 뛰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뭐 감성적이긴 하네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음악이 제일 제가 만들려고 했던 어떤 그런 느낌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얘를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옆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추가를 누르면은 그냥 자동으로 타임라인에 깔리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영상이 이제 길이가 이렇게 길다라고 하면은 음악을 이 밑에 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은 디지털 카메라의 기초를 다루는 영상입니다. 사실 요즘은요, 영상 촬영법이라는 이 기술적 노하우가 의미가 없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영상 촬영법이 어렵게 설명할 이유가 사라진 이유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말을 할 때 BGM으로 이제 밑에다가 살짝 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음악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나잖아요.
자, 이럴 때 음악을요, 인공지능 기능으로 자동으로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늘릴 수 있냐면은 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실제로 음악의 길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음악이 끊기지 않게 자연스럽게 메꿔주는 기능인 거죠. 제가 지금 메뉴를 바로 못 찾고 있는데, 자, 이럴 때는 역시 코파일럿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재생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AI한테 물어보기. 자,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AI 오디오 스트레치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음악 클립의 길이를 비디오에 맞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AI 오디오 스트레치 기능.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이제 이 메뉴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오디오 스트레치 기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오디오 클립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음표 버튼 같은 게 있죠. 얘를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오디오를 그냥 이렇게 쭉 끌면 됩니다. 원래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음악을 가지고 계속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져 가지고 재생이 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디오 스트레치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AI를 이용해 가지고 배경을 날리는 기능,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전에 제가 영상으로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물론 인공지능 기능이 다 그렇게 간단하기는 하지만 그냥 이 클립을 선택을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비디오 옵션을 들어가면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마스킹 AI 도구 이렇게 있어. 그래서 AI 도구에서 AI 인물 효과 이 기능을 그냥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날린 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은 이것도 역시 AI 기능을 제가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스톡 미디어 메뉴를 들어가서 AI 이미지에 보면은 이미지 생성 탭이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드전이나 달리 같은 그런 이미지 생성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나름 퀄리티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일종의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건데 모던한 느낌의 실내 오피스텔 배경,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생성을 하기 전에 보면은 예상 소비량이 10으로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AI 크레딧이 충전이 되어 있어야만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다, 네, 라는 거를 꼭 염두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꼭 염두를 하시고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미지가 생성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4장이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네, 좋습니다. 모던한 느낌의 실내 오피스텔 배경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가장 첫 번째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된 이미지는 자동으로 나의 이제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네, 배경을 제가 하나를 생성을 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보면은 제가 이 메인 카메라에 뒤에 배경을 날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이미지를 가지고 뒤에 배경으로 한번 삼아 볼게요. 자, 얘를 어차피 사진이니까 길이를 이렇게 쫙 늘려주고 우리가 아까 자른 이미지를 위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네, 제 메인 영상의 배율을 좀 조정을 해 줄게요. 이렇게 맞춰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볼까요? 조금 더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이 뒤에 배경을 살짝 블러 처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펙트 효과에 들어가 가지고 블러라고 좀 줘볼게요. 그러면 흐림 효과가 있는데 얘를 이 사진에다가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네, 이펙트 효과에서 이거는 지우고 이거는 아니에요. 네, 저는 스퀘어 블러를 이제 이펙트로 먹였고 여기에서 불투명도를 살짝만 올려가지고 정말 아주 살짝 그런 뒷 배경의 흐림 효과를 좀 줬습니다. 그 상태로 다시 재생을 하면은 저는 카메라를 구입하는 분들의 이유가 딱 이 두 가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 2편 영상에서 다양한 이펙트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좀 하고 싶은데 왠지 필모라에 이런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싶으면요, 그냥 AI 코파일럿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웬만해서는 코파일럿이 이런 기능을 추천한다라고 이제 그 기능을 보여줄 거예요. 네, 챗 GP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필모라가 정말 대단한 게요, 편집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능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이제 메이저 편집 툴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필모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 새로운 신 기능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조금 더 편하게 영상을 편집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필모라가 또다시 새로운 기능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면은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